자식이 왜 없는지 너무 궁금했던 라이오스는 델포에 있는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탁을 받게 되지요. 장차 아들을 낳겠지만 그 아이는 자라서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신탁 내용을 받은 라이오스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기를 너무나 원했던 이오카스테는 라이오스에게 술을 먹여 동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됩니다. 라이오스는 아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랬지만 이오카스테는 10달 뒤에 소원하던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산의 그리스 신화 이야기 1편 오이디푸스 신화입니다. 신화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신화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신화의 내용은 영화나 연극 또는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고요. 피그말리온이라든가 나르시즘과 같은 심리학적 용어 속에서도 그리스 신화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물의 이름에도 신화의 내용은 담기는데요. 헤라 화장품의 헤라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 속의 가정의 여신인 헤라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스타벅스 커피숍의 로고인데요. 로고 속의 여인은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바다의 요정 세이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니 신화는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이디푸스의 비극적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중 대표적인 비극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먼저 오이디푸스의 가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테베의 4대 왕인 라브다코스의 손자이며 제6대 왕인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으니 그의 삶은 탄탄드려였겠지만 그랬더라면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비극이라는 스토리는 없었겠지요. 오이디푸스 왕의 아버지 라이오스는 선왕인 라브다코스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을 당시 1살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외할아버지인 닉테우스가 섭정하여 테베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테베에는 또다시 왕위 찬탈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 전쟁에서 외할아버지인 닉테우스마저 전사하게 됩니다. 닉테우스마저 죽게 되자 라이오스는 자신의 측근들을 데리고 이웃나라 피사의 펠롭스 왕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펠롭스 왕은 라이오스를 측은하게 여겨서 흔쾌히 맞아들이게 되지요. 라이오스는 피사 왕궁에서 어엿한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라이오스는 자신을 돌봐준 펠롭스 왕의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요. 펠롭스 왕에게는 어린 아들인 크리시포스 왕자가 있었습니다. 라이오스는 크리시포스 왕자에게 다양한 전투 기술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다 그만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게 됩니다. 크리시포스 왕자를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인데요. 라이오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크리시포스 왕자에게 남자끼리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시포스는 완강히 거절을 하죠. 크리시포스의 거절에 라이오스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펠롭스 왕에게 알려질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크리시포스를 숲속으로 데려가 죽이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피사의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을까요? 우리가 흔히 가릴 수 없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라이오스의 이런 만행 역시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가정의 여신 헤라였습니다. 헤라는 펠로스 왕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라이오스를 응징하기로 결심합니다. 무심한 것이 세월이라고 피사의 사람들 누구도 라이오스의 제약을 모른 채 시간을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사이 테베의 왕이 죽게 되었고 라이오스는 마침내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오스는 테베의 6대 왕이 되었고 아름다운 왕비 이오카스테를 왕비로 맞았습니다. 둘은 너무 사랑했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왜 없는지 너무 궁금했던 라이오스는 델포에 있는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탁을 받게 되지요.
장차 아들을 낳겠지만 그 아이는 자라서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신탁 내용을 받은 라이오스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기를 너무나 원했던 이오카스테는 라이오스에게 술을 먹여 동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됩니다. 라이오스는 아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랬지만 이오카스테는 10달 뒤에 소원하던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신탁의 내용대로 상황이 흘러가자 라이오스는 국리 끝에 아기를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호병을 불러 아이의 발 뒤꿈치에 구멍을 내고 가죽끈에 단단히 매서 숲속에 버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차마 경호병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치기 시절에 알고 지냈던 이웃나라 코린토스의 양치기에게 아기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앞니를 짐작할 수 없다면 이 아이의 내력도 묻지 말라는 당부를 하게 되죠. 코린토스의 양치기는 이 아기를 스라의 자식이 없어 슬퍼하던 코린토스의 왕 플리부스에게 데려갔습니다.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갓난아기를 플리부스 왕은 신의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친자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부은 발을 치료하면서 부은 발이라는 의미가 담긴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아기에게 지어주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렇게 코린토스의 왕자가 되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사 왕궁에서 축제가 열렸죠. 이 축제에서 거나하게 취한 왕의 아우가 오이디푸스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게 되죠. 근본도 모르는 왕자에게 코린토스의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구나. 자신은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오이디푸스는 평상시에도 자신이 부모와 닮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리부스 왕에게 달려가죠. 혹시 내가 정말 당신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플리부스 왕은 펄쩍 뛰면서 당연히 친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심을 거둘 수 없었던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폴리보스인지 확인하기 위해 델포이 신전으로 신탁을 들어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탁을 듣게 되지요. 뼈를 준 아비를 죽이고 살을 준 어미로 짝을 삼는구나. 오이디푸스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신탁을 듣고 나니 많은 고민이 생겼겠지요. 그래서 신탁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코린토스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지요. 코린토스를 떠나 정처 없이 방황하던 오이디푸스는 좁다란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고개를 넘어갈 즈음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마차를 탄 일행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 마차를 탄 노인이 오이디푸스에게 길을 비키라고 호통을 치며 난데없이 채찍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놀란 오이디푸스는 홧김에 마차를 탄 노인을 비롯한 일행들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도망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 마차를 탄 노인이 바로 라이오스 왕, 즉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가지고 오이디푸스가 도착한 것은 테베였습니다. 테베는 라이오스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처남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상하리 많지 테베의 거리는 사람이 없고 정적만 감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테베의 성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여자의 얼굴을 한 기괴한 형상의 스핑크스 때문이었습니다. 스핑크스는 테베의 성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마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졸라 죽여버렸죠. 사실 라이오스 왕도 스핑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델포이 신전에 신탁을 받으러 가는 길에 오이디푸스를 만나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스핑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자 급기야 크레오는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스핑크스를 죽이는 자에게 테베의 왕위와 혼자 된 이오카스테의 왕비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도전했지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오이디푸스 역시 테베의 성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죠.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오이디푸스는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다. 태어나서 기어 다닐 때는 4발이요. 자라서 걸을 때는 2발이고 늙어서 지팡이를 짚으니 3발이다. 라고 정답을 말하죠. 스핑크스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머리를 짚고 죽게 됩니다. 스핑크스를 죽인 공로로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제7대 왕에 올랐고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테베를 다스린 지도 언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사이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는 아들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 그리고 딸 안티고네, 이스메네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이웃나라 코린토스에서 폴리부스 왕이 서거하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오이디푸스는 신탁에서 벗어났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테베 전역에 돌림병이 돌게 되었고 백성들은 오이디푸스에게 돌림병을 퇴치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에 오이디푸스는 그의 처남을 불러 델포이 신전에 신탁을 들어오게 하지요. 그리고 그의 처남은 테베의 왕이었던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아내서 응징하라는 신탁을 전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예언가를 찾아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알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테베의 예언가는 왕의 부름을 받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강제로 예언가를 끌어오게 하죠. 그리고 분노에 찬 얼굴로 다그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예언가는 바로 당신이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입니다. 라고 소리치게 되죠. 깜짝 놀란 오이디푸스는 그의 처남이 예언가와 함께 자신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증명해낼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죠. 그는 먼저 라이오스 왕이 죽임을 당하던 날 살아남은 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도착하였습니다. 폴리부스 왕이 돌아가셨으니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달라는 백성들의 바람을 전달한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셨고 여전히 신탁의 내용이 두려웠던 오이디푸스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코린토스의 사자가 왕이시여 당신은 절대로 폴리부스 왕의 핏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양자임을 말하게 되죠. 새로운 사실에 오이디푸스는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라이오스가 죽임을 당했던 날 살아남은 라이오스의 경호병이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린토스 양치기에게 자신이 오이디푸스를 건넸음을 증명하게 되죠. 이 모든 상황을 오이디푸스 곁에서 지켜보던 이오카스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오카스테는 자결을 하게 되죠. 오이디푸스 역시 자신의 비극적 운명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넋을 잃고 앉아있을 때에 이오카스테의 자결 소식이 들려왔고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그녀의 시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음에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오카스테의 옷에서 핀을 빼내어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피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게 되지요.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비극적 운명에 절망하며 테베를 떠나 참회의 방랑길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곁에 끝까지 남은 것은 첫째 딸 안티고네였습니다. 오이디푸스가 떠난 테베에서는 그의 아들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 간에 왕위 젠탈 전쟁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안타깝게 두 아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오이디푸스는 괴로워하다가 아테네와 가까운 콜로노스에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마감하게 되지요. 사실 오이디푸스 비극의 원죄는 그의 아버지 라이오스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오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도와준 펠롭스 왕의 은혜를 배신을 하게 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 여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물론 그의 아들 그리고 대를 이어 비극적 삶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운명에는 원죄가 있으며 대물림의 속성이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라이오스의 원죄를 몰랐으니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이디푸스는 억울했겠지만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알고도 그 운명에 저항하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이디푸스가 만약 그 좁다란 산길에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그 마차를 피했더라면, 스핑크스를 없앴지만 크레온의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이디푸스가 생각을 바꿨더라면 그의 비극적 운명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부터 바꾸어라.